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한 모든 지식을 모으는 곳, 건강 모으기입니다. 저희는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 전문의 검증을 거친 신뢰할 수 있는 내용만을 다루며 최신 연구 결과를 실제 사례와 함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해요. 혹시 나이가 들면서 본인이나 가족의 체취가 달라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지 않나요? 이른바 노인 냄새라고 불리는 현상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사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예요. 우리 몸의 생리적 변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하지만 원인을 정확히 알고 올바른 관리법을 실천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오늘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노인 냄새의 원인 4가지와 효과적인 해결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구엑사데세날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주요 원인인데 이게 어떻게 생기는지, 왜 나이가 들수록 냄새가 강해지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있으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노인 냄새란 정확히 무엇인가? 먼저 노인 냄새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의학적으로 이해해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거든요. 노인 냄새는 일본에서 먼저 연구되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한 화장품 회사에서 연령대별 체취를 분석하다가 발견한 현상인데 40세 이후부터 특별한 냄새 성분이 증가한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이 냄새의 주범은 바로 구엑사데세날, 영어로는 논네날이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이에요. 이 물질은 젊을 때는 거의 분비되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많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특히 40세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60대,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몇 배나 많이 분비된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냄새가 더 강해지는 거죠. 이 냄새를 설명할 때 사람들이 흔히 곰팡이 냄새, 오래된 기름 냄새, 쉰 냄새 같다고 표현해요. 실제로 이 구엑사데세날이라는 물질이 산화되면서 나는 냄새가 바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 현상이 개인 위생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이 물질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거라서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원인을 정확히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냄새를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냄새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가족들의 이해와 배려가 중요한데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후각도 함께 둔화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원인, 피부 지질 산화. 이제 노인 냄새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피부 지질 산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 피부에는 피지선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 피지선에서 피지를 분비해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피지의 성분이 달라져요. 젊을 때는 주로 스쿠알렌이나 지방산 같은 성분이 주를 이뤘는데 40세 이후부터는 구엑사데세날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 물질이 바로 노인 냄새의 주범이에요.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변하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성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피지선의 활동도 달라지는 거죠. 구엑사데세날 자체도 냄새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물질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산화될 때예요. 산화되면서 더 강하고 불쾌한 냄새를 내게 되거든요. 이 냄새가 주로 어디서 나는지 아시나요? 연구에 따르면 등, 가슴, 두피에서 가장 많이 분비된다고 해요. 이 부위들이 피지선이 활발하고 또 옷으로 덮여 있어서 산화가 더 잘 일어나는 환경이거든요. 특히 등 부위는 본인이 직접 씻기 어려운 곳이라서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샤워할 때 등을 제대로 씻지 못하면 이 물질들이 계속 쌓여서 냄새가 더 강해지는 거죠. 두피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를 감을 때 두피를 제대로 마사지해서 씻지 않으면 구엑사데세날이 머리카락과 두피에 쌓여서 냄새의 원인이 되어요. 온도와 습도도 영향을 줘요.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는 이 물질의 산화가 더 빨리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 냄새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옷의 재질이에요. 합성 섬유 옷을 입으면 통풍이 안 되어서 피부에서 분비된 물질들이 산화되기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요. 반대로 면 같은 천연 섬유는 통풍이 잘 되어서 냄새를 줄이는데 도움이 돼요. 이런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면 왜 특정한 관리법이 효과적인지 알 수 있어요. 결국 이 물질의 분비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쌓이지 않게 하고 산화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두 번째 원인, 대사 기능 저하. 두 번째 주요 원인은 바로 대사 기능 저하예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이 약해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간과 신장의 기능 저하예요.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노폐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노폐물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요. 신장도 마찬가지예요.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되어요. 이런 독소들이 땀이나 호흡, 소변을 통해 나올 때 냄새를 만들어내는 거죠. 특히 단백질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단백질이 분해될 때 암모니아 같은 냄새 나는 물질들이 생기는데 간이나 신장에서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채취로 나타나게 돼요. 부산에 사시는 68세 김영철 씨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소보다 채취가 강해져서 고민이 많으셨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의사의 조언에 따라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고 수분 섭취를 늘린 후에 채취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소화 기능 저하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장에서 부패하면서 가스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가스들이 혈액으로 흡수되어서 폐를 통해 나올 때 입냄새나 채취의 원인이 되어요. 변비도 채취와 관련이 있어요. 노폐물이 장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독성 물질들이 다시 흡수되어서 몸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혈액순환 장애도 한몫해요.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채취가 강해질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해요.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서 신장의 해독 작용을 도와주는 거예요. 적당한 운동도 도움이 돼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땀을 통해 노폐물 배출도 활발해지거든요. 하지만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해서 땀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해요. 세 번째 원인, 구강과 치아 문제. 세 번째 원인은 구강과 치아 문제예요. 나이가 들고 입 안 환경이 변하면서 냄새가 강해질 수 있거든요. 가장 흔한 문제는 치주염이에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서 세균이 번식하고 이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황화물이 심한 입냄새를 유발해요. 특히 노인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치주염이 더 쉽게 생기고 악화되기도 해요. 구강 건조증도 큰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이 줄어드는데 침은 입안을 씻어내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침이 부족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서 입냄새가 심해지는 거죠. 특히 복용하는 약물들도 구강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고혈압약,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등 많은 약물들이 침 분비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틀니 관리도 중요한 문제예요. 틀니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으면 음식 찌꺼기와 세균이 달라붙어서 냄새의 원인이 되어요. 또 틀니와 잇몸 사이에 음식물이 끼면서 부패할 수도 있고요. 대구에 사시는 72세 이순자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가족들이 입냄새가 심하다고 해서 치과에 가보니 심한 치주염과 여러 개의 충치가 발견되었어요. 치료를 받고 구강 관리를 철저히 한 후에 냄새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혀 코팅도 놓치기 쉬운 원인 중 하나예요. 혀 표면에 세균과 음식 찌꺼기가 쌓여서 하얀 막을 형성하는 건데 이것도 냄새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구강 문제가 채취와 연결되는 이유는 뭘까요? 입냄새 자체도 문제지만 구강 내 염증이 전신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전체적인 채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 구강 건강이 나쁘면 제대로 씹지 못해서 소화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는 앞서 말한 소화 기능 저하와 연결되어서 채취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정말 중요해요.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도 받고 전체적인 구강 상태를 점검받으시는 게 좋아요. 매일의 구강 관리도 중요해요. 하루 3번 양치질은 기본이고 치간 칫솔이나 치실로 치아 사이사이까지 깨끗하게 해주세요. 혀 클리너로 혀 코팅도 제거해 주시고요.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무알코올 제품이 구강 건조증을 악화시키지 않아서 더 좋아요. 네 번째 원인, 생활 습관. 마지막 네 번째 원인은 생활 습관의 변화예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생활 패턴들이 체취에 영향을 주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운동 부족이에요. 젊을 때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땀을 많이 흘렸는데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어들면 땀 배출이 적어져요. 그러면 피부에 노폐물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냄새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땀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체온 조절만 하는 게 아니라 노폐물 배출의 중요한 경로이기 때문이에요. 땀을 통해 몸속의 독소들이 빠져나가는데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른 경로로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세탁과 목욕 습관의 변화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불편해지거나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의 경우 세탁이나 목욕을 규칙적으로 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인천에 사시는 75세 박철수 할아버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무릎이 아프셔서 목욕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씻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체취가 점점 강해졌어요. 가족의 도움으로 매일 간단하게라도 씻을 수 있게 된 후에 냄새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옷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같은 옷을 여러 날 입거나 속옷을 자주 갈아입지 않으면 구엑사데세날 같은 냄새 물질들이 옷에 축적되어서 냄새가 더 강해져요. 특히 합성 섬유 옷은 냄새를 더 잘 흡수하고 오래 보관하는 특성이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면이나 린넨 같은 천연 섬유가 통풍도 잘 되고 냄새 관리에도 더 좋아요. 실내 환경도 영향을 줘요. 집안 환기가 잘 안 되거나 습도가 높으면 냄새가 더 잘 배고 오래 남을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 난방 때문에 창문을 잘 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냄새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식습관의 변화도 체취에 영향을 줘요.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는데 이때 기름진 음식이나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소화가 잘 안 되면서 체취가 강해질 수 있어요. 수면 패턴의 변화도 관련이 있어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신진대사가 더 느려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면서 체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생활 습관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가능한 범위에서라도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산책이나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혈액순환과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어요. 매일 샤워하는 게 어렵다면 최소한 등, 가슴, 겨드랑이 같은 냄새가 많이 나는 부위는 매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물티슈나 젖은 수건을 사용해도 도움이 됩니다. 효과적인 해결 방법들. 이제 노인 냄새를 줄이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올바른 세정 방법이에요. 매일 샤워할 때 등, 가슴, 두피를 특히 꼼꼼히 씻어주세요. 이 부위들이 구엑사데세날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곳이거든요. 등은 본인이 직접 씻기 어려우니까 긴 수세미나 등 전용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돼요. 샤워할 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자극해서 오히려 피지 분비를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항균 성분이 들어간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시면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의류 선택과 관리예요. 면, 린넨, 대나무 섬유 같은 천연 소재 옷을 입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소재들은 통풍이 잘 되어서 피부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거든요. 반대로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속옷은 매일 갈아입으시고 특히 여름철에는 하루에 2번 갈아입어도 좋아요. 양말도 마찬가지고요. 옷을 세탁할 때는 항균 세제를 사용하거나 베이킹소다를 조금 넣어주시면 냄새 제거에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식단 관리예요. 항산화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몸속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어요.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특히 좋아요. 하루에 2에서 3잔 정도 드시면 돼요. 과일과 야채도 많이 드세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들은 항산화 작용을 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들은 장 건강을 도와서 노폐물 배출에 좋아요. 반대로 줄여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마늘이나 양파 같은 향이 강한 음식들은 체취를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분해 과정에서 암모니아 같은 냄새 물질이 많이 생기니까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환경 관리예요. 집안 환기를 자주 시켜주세요.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순환시켜 주시면 냄새가 쌓이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습도 조절도 중요해요. 너무 습하면 세균 번식이 활발해지고 냄새도 더 잘 나거든요. 제습기를 사용하거나 환기를 통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도 중요해요. 간이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체취가 강해질 수 있으니까 정기 검진을 통해 미리 발견하고 치료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 글의 마무리. 오늘은 노인 냄새의 과학적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현상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구획사대세날이라는 물질의 분비 증가, 대사 기능 저하, 구강 문제, 생활 습관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 방법을 실천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매일 꼼꼼한 세정, 통풍 잘 되는 옷 착용, 항산화 음식 섭취, 기름진 음식 줄이기 등의 방법들이 정말 효과적이에요. 무엇보다 본인과 가족의 이해가 중요해요.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만약 생활 습관 개선으로도 냄새가 심하게 계속된다면 병원에서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간혹 다른 건강 문제가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 모으기는 앞으로도 민감하지만 꼭 필요한 건강 정보들을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노년을 만들어가요.